그럼 오늘 이제 여러분과 함께 알아볼 내용은 최근에 미국 시장의 내용적 측면을 들여다보게 되면 엔비디아가 상승하는 날은 엔비디아 이외의 종목들은 일부 조정을 받는 형태에서의 모습이 나타나고요. 또 엔비디아 하락하는 날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이 부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수를 받쳐주는 가운데서 지수가 크게 빠지지 않고 보합선에서 등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엔비디아에 대한 고점론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도체 소재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엔비디아와 삼성전자를 연결짓고 그리고 삼성전자와 국내 반도체 소재주에 대한 연결점을 찾아서 과연 이들 종목이 앞으로 시장에서 움직일 수 있는 여지에서의 상황이 나타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근거와 내용에 대한 흐름들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한 자료를 한번 같이 보시면서 흐름을 한번 읽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준비한 자료의 차트는 엔비디아입니다. 주가는요, 제가 판단하는 시장에서의 주가는 그 속성 자체가 그 과거의 흐름을 미래에도 유사한 형태로 연결지어서 진행이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동일 종목 내에서 흐름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유사한 패턴의 종목들이 반복적으로 그 흐름의 모습들을 연속지어서 만들어가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술적 분석의 패턴 분석이라고들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같이 보시는 이 엔비디아의 주가 패턴을 보시게 되면 올해 이제 1월부터의 주가 상황에서의 흐름입니다. 1월부터 엔비디아 주가가 상승한 시점에서의 시기는 1월 2일부터 주가가 상승을 했죠. 네. 여기에 상승하면서 두 번의 이제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지난 2월 21일과 5월 22일에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다음 실적 발표는 8월 중순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를 기준으로 해서 네. 주가의 전환점들이 나타났어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45% 2월에 상승을 했고요. 네. 이 당시에 실적 발표도 서프라이즈였습니다. 200억 불을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220억 불 발표가 있었죠. 그리고 나서 45% 상승한 이후에 그러니까 67불 가격이 실적 발표 이전의 가격이었거든요. 97불까지 상승하고 두 번의 고점 이후에 조정을 받고 75불까지 대략 22%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재상승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지난 2월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흐름에 대한 내용들을 패턴으로 그대로 가지고 와서 지금 상황에 대한 딱 대입을 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는 항상 동일한 흐름들의 패턴들이 반복적으로 진행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이번 5월 22일에 발표된 실적치에 대한 가격과 실적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찬가지 서프라이즈였습니다. 246억, 대략 한 240, 50억을 예상을 했는데 260억 이상의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95불 수준이었던 주가가 140불까지 47%, 2월에 발표됐던 45%와 유사한 가격 흐름에서의 주가 상승률이 진행이 됐습니다. 물론 아직 고점을 찍었다라고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최근에 주가 상황에서의 모습을 보게 되면 140불 고점 찍고 지난 금요일 종가가 127불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한 차례의 고가는 찍었다라고 우리가 판단되는 지점에서 흐름이죠. 그러면 지난 2월 흐름에서 그대로의 모습을 가져오게 된다면 조정의 저점을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2월에 고점이 나왔던 97불 고점 찍고 주가 수준, 그러니까 다음 실적 발표 있기 전까지의 조정 과정에서 대략 한 22% 조정을 받았다라고 지난 주가 흐름에서 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이번 흐름에서 140불 대비해서 대략 한 20% 내외 주가 조정을 받게 되면 한 대략 한 108불, 110불 뭐 내외 가격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엔비디아의 지금 주가 수준에서의 저점 라인을 잡아본다고 한다면 다음 실적이 8월 중순이기 때문에 대략 한 110불 전후 가격이면 단기 바닥에서의 저점 가격이 들어오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의 주가 수준은 앞서 보여준 것처럼 두 번의 고점 이후에 좀 지리한 과정에서의 조정 형태의 과정의 흐름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엔비디아의 지금 주가 수준에서 단기간 흐름 내에서의 흐름을 판단해 볼 때도 뭐 단기 반등 나오겠죠. 나오는 과정에서 140불 고점을 돌파한다면 새로운 추세대가 진행이 되는 거겠지만 140불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지부진한다. 그럼 110불 정도를 우리가 진입 타이밍으로 판단을 해서 다음 실적 발표 시즌까지 한번
주가의 흐름을 노려보는 형태로의 엔비디아에 대해서 판단해보는 내용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된다는 것이 제가 판단하는 엔비디아의 과거 주가 흐름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미래 주가에 대한 예측치의 내용을 읽어본 흐름입니다. 근데 결론이 하나 났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결론은 첫 번째가 엔비디아의 주가는 크게 빠지면 110불. 그러니까 지금 127불이니까 한 2, 3%의 주가가 더 하락할 수는 있겠지만 급락보다는 뭐 지지부진한 흐름에서의 조정 과정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반등과 뭐 조정이 나타나겠지만 저점이 낮아지는 가운데에서 일부 조정, 10% 내외의 조정이 추가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지금 현 가격 수준에서 엔비디아 딱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엔비디아가 AI 반도체가 단기간 내에서의 흐름에서 조정을 받게 된다라고 했을 때 반도체에 대한 전반의 흐름에 대한 내용을 한번 연결지어서 판단해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삼성전자죠. 삼성전자의 주가를 엔비디아와 끌어와서 그러면 하이닉스와 엔비디아가 같이 움직이는 건 알겠어요. 그럼 삼성전자의 주가를 끌어와서 엔비디아와 한번 비교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삼성전자와 엔비디아의 최근,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의 주가 수준은 부의 관계, 그러니까 반비례까지는 아니지만 엔비디아가 상승하면 삼성전자는 박스에서 움직이고요. 엔비디아가 조정을 받으면 삼성전자 상승했던 올해의 주가 수준에서의 흐름들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올해 수준에서의 주가 수준만 이제 딱 그 캡처해서 가져왔는데요. 올 초 삼성전자는 1월 2일부터 주가가 빠지기 시작했어요. 여기 고점이 1월 2일 수준에서의 주가 고점 찍고 내려오기 시작했죠. 조정을 받았습니다. 국내 증시도 이에 따라서 1, 2월 조정 받았죠. 엔비디아가 상승하는 1월장에서 삼성전자는 하락 이후에 박스 등락에서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2월 22일에 실적 발표하고 2단계 상승을 보여줄 때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는 박스 내에서의 움직임이었습니다. 반대로 엔비디아가 고점 찍고 97불 고점 찍고 조정 단계에서의 흐름이 진행될 때 삼성전자는 주가 상승을 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최근 내에서의 올해 두 번째 실적 발표하고 주가 상승할 때 삼성전자는 조정과 박스 내에서의 움직임이 보여줬습니다. 엔비디아가 최근에 주가 조정의 흐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의 움직임은 비교적 양호한 흐름에서의 모습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엔비디아의 주가 흐름을 과거 패턴과 지금의 패턴, 미래의 패턴을 예상하면서 당분간의 엔비디아는 조정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의 결론점을 가지고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죠. 그러면 삼성전자를 반대로 우리가 유추한 해석을 해보게 되면 엔비디아가 박스 내에서 또는 일부 조정을 받게 되면 삼성전자 상승할 가능성이 높겠구나. 과거 주가의 흐름이 그러했기 때문에 요 두 번째 도출된 내용을 가지고 이제 한 발 더 들어가서 반도체에 대한 내용을 가져가기 전에 미국 반도체 내에서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반도체 기업이라고 하면 지금은 엔비디아가 원탑이지만 뭐 한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 2년, 러프하게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삼성전자, 인텔, 뭐 하이닉스 뭐 요 정도. 그리고 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라든가 뭐 기타 등등의 반도체 기업들이 많이 있었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반도체 기업은 인텔을 꼽았습니다. 한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최근에 인텔의 주가가 어떠합니까? 인텔의 주가를 보게 되면 올해 들어서 물론 이제 낸드 쪽에 투자 계속 되어지는 부분에서 실적치가 정체됐거나 하락하는 과정에서 주가 빠졌어요. 이런 과정에서 엔비디아와 인텔의 주가를 비교 분석해 보게 되면 완전히 역의관계입니다. 삼성전자는 엔비디아가 상승할 때 박스 내에서의 움직임이었죠. 그런데 인텔과 엔비디아는 주가가 완전히 역의관계입니다. 반대의 흐름이거든요. 엔비디아가 주가 상승하는 단계에서 인텔은 주가 빠졌습니다. 그러면 엔비디아가 조정을 받게 되면 인텔은 주가 상승할 수 있다라는 도출된 내용으로서의 또 하나 그 미국 시장 내에서의 흐름을 판단해 볼 수 있겠죠. 삼성전자 반도체에 대해서는 뭐 긍정적인 얘기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난해 딱 1년 전만 하더라도 반도체 수출에 대해서 25% 감소, 전년 대비해서 뭐 20%, 뭐 27%, 계속 반도체 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의 그 뉴스들이 지난 1년 전만 하더라도 시장에서 굉장히 그 확산되고 팽배졌던 게 사실입니다. 이번에 나온 이제 수출 데이터를 보게 되면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50% 지난 5월 마찬가지고 지난 5월에는 45% 정도 증가했죠. 이번 6월 기준으로 판단을 해보게 되더라도 6월 중순까지의 흐름이 반도체 수출이 지난해 6월 대비해서 50%
이상의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삼성전자 실적이 내일 발표하죠. 7월 5일 발표 잠정치 예정일입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뭐 매출도 당연히 늘어났고요. 영업이익도 이제 8조 수준으로 늘어났습니다. 증가했습니다. 여기 중요한 건 반도체 부분이죠.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 대략적으로 지난 1분기에 한 2조 정도 흑자 진행되었습니다. 최성수기 때 1년 전, 뭐 1년 반 전만 해도 반도체 부분은 10조 가까이 벌었었어요. 삼성전자. 그러면서 감소가 쭉 진행되다가 한 4, 5조 마이너스 적자 보여주다가 1분기에 플러스로 돌려서 세웠고요. 이번 2분기에는 예상치이지만 3조에서 5조 사이, 뭐 대략 4조 내외 흑자 전환될 거라는 게 일반적인 리서치센터에서의 흐름들에서의 상황입니다. 여기다 이유는 출하량, 낸드하고 디램이 출하량이 한 3, 4% 정도 증가했고요. 가격도 한 1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낸드, 디램 가격도 1분기 대비해서 상승했고요. 시스템 반도체 분야도 올해 내 흑자, 아직까지는 적자인데 올해 내 흑자 전환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3분기 후에는 엔비디아의 납품 가능성도 있고,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계속 호재성 내용들의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전반의 흐름에서의 내용이고요.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긍정적인 앞으로의 전망치를 우리가 판단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엔비디아의 주가 비교 상태에서의 흐름,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실적이나 전반의 시장 상황에 지금 뭐 상황의 흐름이죠. 좋다라는 거 다 알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들도 하반기로 갈수록 지금보다 더 나을 것이라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와 주가를 연동지어서 반도체 내에서 어떠한 그 소부장 내에서의 종목들이 움직일지에 대한 흐름들을 우리가 판단해서 삼성전자에 투자하기보다는 좀 더 탄력성 있는 탄력적 종목에 대해 투자되어져야 된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과연 소재인지 부품인지 장비인지 지금 많이 가고 있는 HBM 쪽 장비단에서 종목인지를 판단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소재 쪽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좀 롱텀하게 지난 한 4, 5년간의 주가 상황에서 흐름을 보게 되면 상단에 보이시는 주가의 차트는 삼성전자입니다. 하단에 보이는 주가는 이제 소재 대표주 솔브레인이죠.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변경 상장을 했기 때문에 주가 최대치 차트가 지난 2020년 8월부터 진행이 됩니다. 디테일한 그날의 주가의 등락차는 아주 동일시하게 움직이지 않았지만 큰 흐름에서의 그 웨이브 자체를 보게 되면 삼성전자의 주가는 반대로 소재주의 주가는 삼성전자를 추종하는 형태로의 주가가 진행이 되었다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솔브레인이 소재주 대표주이기 때문에 물론 좀 더 탄력적인 종목이 있고요. 좀 더 뒤떨어진 종목들의 흐름들도 있습니다. 소재주 내에서. 하지만 대표주 성격에서의 종목을 판단해 보게 되면 삼성전자와 이 큰 내용, 흐름에서의 내용은 궤적을 같이 하죠. 흐름을 같이 하는 형태입니다. 조금의 시차, 변동폭의 차이는 있겠지만 소재주가 삼성전자와 궤를 같이 한다라는 세 번째 결론점을 가지고 우리가 종목에 대한 접근을 해볼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목으로 넘어가서 소재주는 뭐 여러 종목이 있죠. 여러 종목이 있고 특히 반도체 업종 내에서의 종목이 한 120여 개 종목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반도체가 좋은 건 알겠고 그리고 뭐 AI 반도체 쪽도 좋은 것도 알겠고 과연 어떠한 종목에 투자되어질지가 굉장히 큰 관심사일 겁니다. 제가 판단하는 지점에서 현 시점에서 반도체 종목에 투자한다라고 한다면 최근의 흐름에서 우리가 이상 징후를 몇 가지 포착할 수 있었죠. 지난주 시장에서 그동안 정말 안 움직였던 DB 하이텍이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주가가 움직였어요. 그다음에 FSA 반도체도 굉장히 주가 탄력적인 안 움직였던 레거시 반도체 쪽의 종목들이 물론 재료가 있긴 했지만 뭐 재료 가치가 부각돼서 주가 탄력이 좀 더 가세되긴 했지만 안 움직였던 레거시 반도체 쪽에서의 종목들이 지난주 상황에서 한 번씩 탁탁 치는 모습들 바닥을 찍어가는 모습에서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모습들이 지난주 한 차례에서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반대로 AI 반도체 최선두주자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20만 원 고점 찍고요. 지금 18만 원 수준인데 아직까지는 고점을 놔두고 거기서 왔다 갔다 이번 주 상황에서 고점 돌파 여부가 아마 확인될 것 같습니다. 올라간다면 이번 주에 올라가야 되겠죠. 아직까지는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의 힘의 균형추는 아직 완전하게 이전되지는 않았지만 AI 반도체 쪽에서 레거시 반도체 쪽으로
그 SK 하이닉스에서 삼성전자로 이전되고 있는 과정에서의 진행이 조금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해서 이제 소재주를 보는데요. 이제 솔브레인은 뭐 여러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불화수소에 대한 국산화 성공됐고요. 솔브레인에 대해서 전 대단하다고 판단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반도체 보면 소재 부품 장비가 있지 않습니까?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소재에 있어서는 국내 원탑이지 않습니까? 불화수소 쪽, 과산화수소 쪽은 한솔케미칼. 그런데 이제 솔브레인은 이제 그 홀딩스가 있고요. 솔브레인 있는데 홀딩스 내 자회사를 보게 되면 솔브레인 SLB라고 하는 자회사가 있어요. 이 자회사 같은 경우는 소재 부품, 이 부품 쪽에 굉장히 강한 회사입니다. 부품 쪽에서 그 회로기판, 반도체 회로기판 쪽에 강세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자회사가 있고요. 또 솔브레인이 지난해 그 인수했던 그 회사가 있었죠. 장비 쪽, 검사 장비 쪽에 또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해서 다변화 정책으로 통할해서 다 가지고 가는 회사이다. 그래서 소재주 내에서는 대표주이면서도 관심권에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재주의 실적치를 보게 되면 뭐 다 똑같습니다. 대부분 형태 가격 영업이익단에서의 흐름들이 비슷합니다. 1년 반 전에 굉장히 좋았다가 반도체와 계절 같이 삼성전자 같이 합니다. 실적치가 적자는 아니었습니다. 삼성전자 대비해서 흐름이 이제 하향화됐다가 턴어라운드하는. 그러니까 지난 1분기 기점으로 해서 실적치가 다시 상향화가 되는 흐름들을 다 똑같이 보여주고 있고요. 이건 반도체 어떤 그 수요 측면에서의 변화와 궤적을 같이 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솔브레인의 흐름은 뭐 28만 5천 원이 하한선이기 때문에 이 하한선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관심권에 두고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한솔케미칼입니다. 최근에 다른 종목이 비교적 탄력적이죠. 좀 묵직한 2조 원대, 시총 2조 원대 종목 내에서는 탄력적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그 과산화수소, 이제 소재 쪽에서는 과산화수소 쪽에서 원탑이고요. 삼성 단계사죠.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가격은 한 18만 원 전후로 하한선으로 잡아서 접근하시면 된다라는 측면. 마찬가지로 영업이익이나 실적치는 턴어라운드 하고 있다는 측면이고요. 동진세미컴은 이제 소재에서 식각 쪽입니다. 그러니까 실리콘, 저는 우리나라 소부장이 있는데요. 소부장의 거의 80% 이상 일본 기업의 물건들을 쓰고 있어요. 특히 웨이퍼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생산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일본이 원투 웨이퍼를 만드는 회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는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잘 만드는데 그 반도체를 지원하는 소부장단에서의 기업들은 물론 이제 소재 쪽에 솔브레인, 한솔케미칼이 이제 그 불화수소나 이제 씻는 이쪽 소재 쪽에서 일부 국산화를 하긴 했지만 대부분 일본 쪽입니다. 80% 이상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독시가 돈은 일본이 벌고요. 재주는 한국이 버는 형태로 진행되는 게 반도체 시장의 현실입니다. 이게 국산화를 해야 되거든요. 하나하나 해야 된다. 겨우 국산화해서 최근에 이제 국산화라기보다는 우리가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한미 반도체이죠. 겨우 쌓고 붙이고 이 하나 가지고 이제 한미 반도체 주가가 올라갔는데요. 나머지 부분도 계속 국산화를 하고 있는 필요성이 있는 시점입니다. 동진세미컴도 이런 부분에서 그 앞세 소재주들이 이제 씻는 거에 따르면 이제 식각 웨이퍼를 반듯하게 깎는 거죠. 이게 화학적, 그러니까 우리가 이온 많이 이제 그 이온 가격도 예전에 언제 좀 이온 많이 움직였는데 이온으로도 깎고요. 기계적으로도 깎습니다. 기계적 식각 부분에 이제 국산화 되어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39,000원 하한선으로 해서 접근 가능하고요. 원익 PNC는 쿼츠, 석영이라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그 석영으로 이제 씻는 그 형태. QNC가 석영과 세라믹이라는 얘기입니다. QNC 원익 이쪽에 이제 세계 1위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원익 QNC까지 해서 소재단에서의 종목을 판단해 보면 요 네 종목 흐름이 바뀌고 있다. 엔비디아에서 이제 쉬는 구간에서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삼성전자가 이 구간에서 과거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상승하는 흐름들이 보여줬고 이런 내용에서 삼성전자 궤적을 같이 했던 소부장이 관심권에 있고 소부장 내에서는 이런 종목들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돼서 오늘 시간에는 반도체를 들여다보면서 좀 더 깊이 있게 반도체 소재주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건 좀 주목이 되는 거는 김대중 대표께서는 그 엔비디아가 한 10% 정도의 네. 하락이 좀 더 있을 것으로 조정이 있을 것으로 보시고 그러나 네. 삼성전자는 네.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걸로 그러니까 그 가운데에서 언급하신 저런 그 소재주 네. 소부장에서 이제 저렇게 좀 공부해서 선택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맞습니다. 좀 이해를 하겠네요. 예, 맞습니다.
네, 여기저기서 많이 또 강의도 들어보시고 그리고 또 기법이라고 하는 것도 많이 또 체크해 보시고 적용시켜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좋으십니까? 이거는 저희 클래스반의 강점이 될 겁니다. 네, 섹터 분석을 왜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섹터가 어떤 섹터가 갔었을 때 이를 어떻게 초기에 접근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들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에 따른 키포인트들을 알려드리고요. 김 대표는 이렇게 상업 분석한다. 그리고 또 거기서 종목을 찾는다 라고 하는 여러 가지 기법들 그리고 그에 따른 효과들을 충분히 노리실 수 있게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관심 종목까지 같이 스터디를 하시면서 충분히 시장을 끌어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이브를 충분히 활용하겠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질문들 그리고 또 매매하시다가 요런 때 참 애매할 텐데 라고 하는 제가 겪었던 부분들 그대로 담고 또 문의가 들어오게 되면 충분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클래스반의 강점이 될 겁니다.